뉴욕 증시 뉴스 읽기 월드와이드 섹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카고쉽, 컨테이너 선박 카고쉽에 관한 뉴스입니다. A cargo ship that got stuck in the Suez Canal blocked all traffic on one of the world's busiest shipping arteries, further compounding global supply chain problems. Egyptian authorities engaged in an effort to free the vessel. 카고십, 그러니까 화물선이죠. 화물선이 blocked all traffic, 모든 통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block. 수에즈 운하에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처박혀 있는 화물선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운송 동맥 중에 하나인 그 수에즈 운하 위에 있는 모든 트래픽을 막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compounding global supply chain problems. 안 그래도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답니다. 이집트 관련 당국은 그 배를 자유롭게 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Democrats are weighing a variety of possible tax increases, including boosting the corporate tax rate and the top marginal income tax rate on individuals to raise revenue. 레버뉴 이제 수입인데 국가에서 쓸 때는 이걸 세입이라고 하죠. 세금의 레버뉴. 그래서 세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쓰는 거는 이제 세출이라고 하고,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이제 가늠질을 하고 있대요. 뭐냐면 텍스 인크리즈, 이제 증세를 지금 증세 가능성을 다양한 그 방법을 지금 이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including boosting the corporate tax rate, 그리고 income tax rate on individual. 소위 법인세죠, 그죠? 기업세율을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top marginal, 그러니까 상위 소득층의 소위 소득세율,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부스팅,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To raise revenue,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 Senators squared off over nationwide voting rules with the Democrats proposing an overhaul to ease voting access and Republicans calling it a power grab and saying states should retain flexibility. 세니터는 상원 의원이고, 데모크рат은 민주당 의원이고, 그 다음에 리퍼블리칸은 공화당 의원이죠. 지금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표결을 했는데, 딱 50대 50으로 지금 대결 중에, 그걸 이제 스퀘어 오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복싱, 권투할 때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할 때 어깨를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스퀘어 오프라고. 스퀘어가 사각형이잖아요. 스퀘어 오프 한다라는 건 이제 싸울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싸우는 거, 그걸 스퀘어 오프라고 합니다. Over nationwide voting rule, 그러니까 전국적인 미국 전역의 투표 규칙에 관해서 지금 서로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근데 데모크래트는 뭐라고 하냐면 propose, 제안을 하는 거죠. 점검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voting access를 좀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는 곳에 접근성을 좀 더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리퍼블리칸은
그거는 소위 이제 권력을 잡았다고 갑질하는 거다. 파워 그랩이라는 건 이제 권력 그랩, 주먹을 쥐는 게 그랩이죠. 이건 뭐냐면 그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그 투표를 해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소위 이제 그 다수당의 횡포다 그런 뜻이죠. 다수당 횡포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파워 그랩. 그걸 파워 그랩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각 주별로 내버려도 된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State should retain flexibility. 지금 이제 연방 차원에서 네이션와이드라는 건 페더럴이죠, 그죠? 연방 차원에서 보팅룰을 바꾸자라는 건데 공화당은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우리나라도 이제 여당과 야당이 누가 투표에 참여할수록 어떤 층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자기한테 유리한가를 가지고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메일 투표 가능하게 하자라든지 뭐 전화 투표 가능하게 하자든지 아니면 당일 그 등록하는 거 가능하게 하자든지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서 뭐 신원 파악을 좀 완화하게 하자. 그다음에 우편 투표, 그다음에 온라인 투표, 그다음에 당일 등록, 그다음에 사전 투표 이런 것들을 좀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보팅 액세스를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리퍼블리칸은 반대를 하면서 그건 파워그랩이다. 왜 그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룰은 그냥 각 주별로 내버려 두는 게 낫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Rules and Administration Committee라고 규칙과 관리 위원회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제 상원의 Rules and Administration Committee에서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투표를 했는데 50대 50으로 나온 거죠.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또 에스트라제네카 관련 뉴스입니다. 에스트라제네카 released more pivotal trial data for its COVID-19 vaccine, saying the shot was 76% effective in preventing COVID-19 with symptoms, in a fuller analysis of study results than the company had earlier provided. 이게 이제 79%라고 했는데 다시 조사라고 했더니 이게 76% 효과적이라고 발표를 했대요.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76%라고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79%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케이스가 141개에 대한 거였는데 추가된 데이터 더 49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190개 가지고 했더니 이제 76%가 나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 거긴 한데,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그 파우치라는 그 소장이 뭐 여전히 좋은 백신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또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자책점이다, 자책골이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면 임상시험 결과를 체계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그 FDA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즈, 그 한 번 맞는 도즈의 크기를 얼마나 할 건지, 그 다음에 생산 스케줄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좀 혼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그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이렇게 혼선이 있고, 문제는 이제 노인을 그 피험자에 많이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노인한테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뭐 76% 효과가 있는 게 여전히 뭐 좋은 백신이어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걸 맞고 있는데, 하여튼 76%, 79%. 신뢰성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79%라고 했다가 다시 76%.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멕시코하고 과테말라에 가서 소위 불법 이민자 넘어오는 걸 좀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Biden asked the Vice President to lead diplomatic efforts with Mexico,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to stem the surge of migrants at the southern border. 바이든이 부통령 해리스죠. 카멜라 해리스한테 요청을 했다. 하라고 요청을 했다. 외교적인 노력을 이끌라고 멕시코하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와 함께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좀 앞장서 달라고 요청을 했다. To stem the surge. stem은 이렇게 막는 거, 저지하는 걸 말하는 건데, 소위 이민자가 이렇게 폭등하는 거,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뉴스, 콜로라도 lawmakers are calling for tougher gun curbs as investigators continue to search for clues about why a gunman killed 10 people at a Boulder supermarket. 콜로라도의 입법자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답니다. 보다 엄격한 건 커브를, 건의 커브라는 건 재갈이거든요. 재갈이라는 게 이제 말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입에다 끼우는 게 재갈이잖아요. 그게 커브인데 억제하는 거죠, 억제. 소위 총기 제한, 총기 억제, 보다 강력한 총기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수사관들이 investigators continue search for clue,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는데 왜 그 총격을 가한 사람이 10명을 죽였는지 아직 모르고 있나 봐요.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북한에 관한 뉴스인데요. 미사일 발사. 지난번에 주말에 미사일 발사하고 또 발사를 또 했습니다. North Korea launched two ballistic missiles off its east coast. The US and Japanese government said.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말하기를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동해안에서. 라고 합니다. 약 450km 정도 가서 떨어졌다는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 3월 29일 이후로 이제 거의 1년 만에 발사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한 나라가 군사력을 갖는 데 있어서 대표되는 게 이제 미사일 기술하고 핵 기술인데, 그것을 먼저 개발한 국가들이 나름 이제 체제를 만들어요. 그 레짐이라고 하죠.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후발 국가들이 못하게 했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그리고 NPT 그 비확산 조약이죠. 그런 그 어떤 레짐을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UN 안보리의 5개 국가, 그게 이제 알고 보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서입니다. 그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이 이제 5개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만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NPT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거리랑 탄두 중량 제한해가지고, 미사일 못 만들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나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나라가 이제 자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위해서는 뭐 어떤 무기라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그 미국과 러시아, 옛날 소련,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5개 국가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서 가장 강대국이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갖고서 사실상의 이제 핵 보유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무기를 쏘기 위해서 미사일을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조약에 의하면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300km 이상 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탄두 중량 500km 이상 실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룰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목요일날 쏜 게 450km 날아갔으니까 위반한 거죠. 예. 위반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동해안으로 쐈으니까 거기 있는 일본은 이제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개발하는 거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도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국도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죠. 우리나라한테 벌리스틱 이렇게 450km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그 미사일을 개발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방향만 돌리면 맞으니까 그 이제 룰을 어기고 있습니다. 다시 북한이.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겪는 리스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미사일에 맞을 리스크도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증권이나 이런 어떤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의 가격이 그 리스크를 반영해가지고 좀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관한 얘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과 정치와 자기 그 어떤 생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크, 코리안 또는 피크, 그러니까 한국 관련 뉴스 아니면 이제 제가 선정한 것을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인플레에 대한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윌리엄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견란에다가 쓴 기사인데, 이제 외교관이자 법률가였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이제 70년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험, 거의 재앙에 가까운 70년대의 경험. 사실 이제 저도 73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라 잘 모르는, 기억이 없는 이야기인데, 찾아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인플레가 그때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그 중에서 이제 팩트를 적은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글이 쓰여진 거냐면, 지금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백신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가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인플레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예측인데, 그게 이제 73년도에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보면 73년 1사분기 동안에 소비자 식품 가격이
거의 30% 연 30%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도매가, 그러니까 팜 프로덕트니까 그 농산물이죠. 농산물, 그 무슨 그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건데, 그런 것의 도매가가 52%, 그리고 레드미트 프라이스,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축산물이네요. 이게 축산물이 90% 뛰었답니다. 그리고 식용유 가격이 1, 4분기 안에 거의 2배가 올랐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두 콩의 가격이 기록을 찍었다. 뭐 이제 이런 그 팩트를 적어놨는데, 지금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돈도 많이 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할 텐데 필요한 걸,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좀 예의주시할 상황 중에 하나는 인플레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기사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원하는 달러에 대해서 조금 올랐네요. 그죠? 1133원 3.38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로빈훗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빈훗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인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소위 이제 그 등록된 브로커 딜러입니다. 소위 미국 금융 당국에 등록된 브로커 딜러고, 자기네 회사는 파이낸셜 서비스 회사라고 표방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이게 인식을 한 게, 실제로 시타델 같은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창립자들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 하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거래하는 거죠. 광케이블 직접 거래소에다가 딱 연결해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체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급하던, 다른 증권사에 공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로빈훗이 그 의적이잖아요. 의적 로빈훗. 소위 이 큰 기업들, 큰 증권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항해서 개미들이 이 주식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선거 결과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뉴스입니다. 심지어는 아랍 파티, 이스라엘의 아랍당이라고 있는데 아랍당하고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뉴스네요. 지금 네타냐후가 뭐 하여튼 그 불법적인 행위도 한 것 때문에 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5일자 월드와이드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